애들한테 이 감자라는 단어 하나만 툭 던져도 사회, 역사, 디자인, 과학에 대한 지식들이 정말 줄줄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다행 광고는 대히트를 쳤고요. 왕뚜껑, 파워에이드, 인사돌, 글라서 비타민 워터 같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묻고 연결하고 발견하는 생각타운 프로젝트. 저는 생각 디렉터 이승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잘 다니던 대기업 그만두고 교육을 시작하셨어요? 전 4년간 광고회사 카피라이터, 또 10년간 대기업 브랜드 디렉터로 일했는데요. 사실 저는 원래 교육은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 AI 시대의 위협을 느꼈고 현업에서 일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AI는 결국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AI가 도구로서 똑똑해질수록 그 AI를 잘 쓰는 사람이 더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미래에는 AI에게 제대로 지시할 수 있는 상위 1%의 디렉팅 능력이 필요하고 결국 그 능력은 책과 글쓰기를 통한 사고와 안목을 키우는 것에서 시작하겠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10살, 12살 아이들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또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키즈프라나 사례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신의 생각을 유니크하게 표현하는 힘도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바로 생각의 거인입니다. 아이들이 AI 시대에도 자신만의 시각과 질문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좋은 어른들과의 대화로 진짜 배움을 경험하는 것. 생각해보니까 이게 단순한 교육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제 인생 이야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생각의 거인이 말하고 싶은 가치, 단순 교육 채널을 넘어 생각의 힘을 키우는 브랜드 프로젝트로서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전 초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학교는 지루했고 늘 도망 다니는 게 일이었죠. 대신 TV를 너무 좋아해서 이 TV 편성표를 달달 외울 정도였었는데요. 레밍턴 스틸, 제시카의 추리극장처럼 스토리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TV PD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해서 이대 국문과에 진학하고 열심히 방송국 PD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준비 끝에 최종 면접에서 뚝 떨어졌죠. 그때 엄청 방황하다가 찾은 일이 바로 광고 카피라이터였어요. 여전히 TV하고는 관련이 있고 저는 정답이 없는 창의적인 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카피라이터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드라마 대행사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광고회사에는 난다 긴다 하는 천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천재들한테 이 감자라는 단어 하나만 툭 던져도 사회, 역사, 디자인, 과학에 대한 지식들이 정말 줄줄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창의성이란 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선천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엄청난 독서와 상식에서 비롯된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죠. 그 이후로는 선배들 보면서 정말 열심히 따라했고 제가 카피라이터로서 처음 히트친 광고가 팔도의 남자라면이라는 광고예요. 사실 그 당시 라면 광고는 그렇게 새로울 게 없었어요. 훅 짭짭 먹는 모습만 시즐로 보여주는 게 정말 정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 남자라면이라는 네이밍을 보는 순간 이거는 마초 컨셉으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내 안의 모든 것으로 히트를 치던 배우 류승룡님을 섭외하고 레너드 코엔의 I'm Your Man을 BGM으로 쓰고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등장해서 나무 장작을 패고 소트로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이 마초적인 스토리를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다행 광고는 대히트를 쳤고요. 왕뚜껑, 파워에이드, 인사돌, 글라서 비타민 워터 같은 정말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피라이터로서 창의성의 원동력을 배웠다면요, 이후에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기업 브랜드 전략팀으로 이직했고 꼬박 10년 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경험은 무인양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유명한 하라 케냐님과의 협업이었어요. 원사가 올인한 기업 브랜딩 프로젝트였었는데요. 저는 그 프로젝트 중에서 광고 일부만 담당했지만 정말 페이퍼로 전해지는 그분의 철학이 절실하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당장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보다 왜 이걸 만드는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끝없이 고민하라.
사실 브랜드 하나를 키우는 게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만큼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역시 고수는 다르더라고요. 진짜 혁신은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를 보고 역설계를 해서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미래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실리콘밸리, 손정희 재단 같은 정말 세계적인 교육 트렌드를 연구하면서 이런 변화의 기운을 더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그 깨달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AI 시대에도 살아남는 인재는 질문하고 연결하고 창조하는 사람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인재상의 특징이 제가 14년간 광고와 브랜드 업계에서 배운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한 명의 브랜드 디렉터이자 엄마로서 내가 14년간 쌓은 경험을 나누어 보자. 그것을 교육이라는 하나의 브랜드에 담아보자. 그것이 바로 생각의 거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생각의 거인은요, 저한테 단순한 교육 채널은 아니에요. AI 시대에도 살아남는 미래 인재, 즉 생각 디렉터를 키우기 위한 브랜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요, 제가 대기업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손정희 회장,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 같은 글로벌 리더들의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모두 책과 글쓰기로 자신만의 관점을 세웠고 이것이 AI 시대에 더 중요한 무기가 되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을 넘어서요, 세계 교육계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칸 아카데미의 설립자 살만 칸도 같은 이야기를 했죠. 살만 칸은 최근에 나는 AI와 공부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강조한 핵심은 AI가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는 완벽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걸 활용하는 사람의 창의성, 비판적 사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시험만 잘 보는 공부를 넘어서 생존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공부에 대해서 정말 절감하게 됐고요. 생각의 거인 브랜드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ask,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지식이 많으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에 달려있잖아요. 가령 스티브 잡스는 어릴 때부터 왜? 라고 묻는 걸 멈추지 않았죠. 애플의 대표 제품인 아이폰도 왜 컴퓨터는 이렇게 켜야 할까? 왜 손안에 담을 수 없지? 이런 질문들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좋은 질문은 생각을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좋은 질문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는요, 아이디어 발상법, 책을 효과적으로 읽는 법, 글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쓰는 법 등 크리에이티브한 사례들을 통해서 그 질문의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생각의 거인의 두 번째 가치는요, 바로 커넥트, 지식을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한 가지만 잘해서는 좀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가장 혁신적인 사람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는 사람들이죠. 일론 머스크는 원래 프로그래머였지만 로켓 기술, 전기차, 터널공학, 게임 디자인까지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경험을 연결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의 거인에서는요, 하나의 컨셉 아래 여러 분야의 책을 모는 책 큐레이션은 물론이고요, 인문학을 재밌고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콘텐츠를 전달드리려 합니다. 생각의 거인의 세 번째 가치는요, 그로, 성장과 경험의 힘입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믿거든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자신의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순간이 멘토였던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났던 때라고 말했어요. 그레이엄과의 대화를 통해서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배웠다고 하죠. 전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학교와 관련된 지식은 저희 친언니인 초등 전문가와 나누겠지만 학교 밖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어른들, 생각의 거인과의 인터뷰 및 프로젝트 협업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을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생각 덕후 생덕인데요. 생덕이는요, 이 단순한 마스코트가 아니라 저 머나먼 우주의 호기심 별에서 왔고요. 명상과 힙합, 또 텍스트 힙을 좋아하는 탐험 동반자예요. 앞으로 생각의 거인에서 많이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생각의 거인은요, 제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같은 채널이에요.
부모로서 아이가 성적이 뛰어난 것도 참 좋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자신만의 삶을 더 대담하고 자유롭게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유튜브 영상 8개를 올리면서 이런 가치들을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요. 지금이라도 채널의 가치와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후련합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